그 당시가 이제 YS 때고요. 예.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많았는데 NSC의 또 상임의장이라고 합니까? 상임위원장 이제 최고 책임자를 합니다. 거기서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의장이고. 네, 사실상 이제 그 최고 높은 자리죠. 대통령 빼고는. 제가 NSC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NSC 미국이 원조예요. 네.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놓은 거예요. 네. 이걸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은 대통령실에 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든 거지요. 사고 공화국을 겪어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이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NSC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사무처를 만들고 네. 이것을 계승해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이제 확대 보강해서 위기 관리 기능, 안보와 재난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그것은 정확한 처방이었고 실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네, 그 효율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것이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도 사건이 좀 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네.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NSC 네. 사무처 산하의 지하 벙커에 네. 대형 스크린이 있고 네. 지금도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네. 거기에 경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합참, 소방청, 네. 뭐 산림청 22개 기관의 각종 그 상황이 다 뜹니다. 그래픽 자료로. 네. 또 한반도 주변의 상공 상황도 다 떠요. 네. 가령 이북에서 비행기가 뜨게 되면 그게 다 잡히는 거란 말이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NSC 이게 위기관리센터가 그 돌아가고 나서 사건이 있었을 텐데요. 노무현 예. 대통령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네. DMZ에 산불이 났어요. 비무장지대. 네. 근데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나면 과거에는 이 철책선 밖에서 소화도구를 들고 병사들이 기다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DMZ 안에는 국방부 소관이잖아요. 또 물론 통일부도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부처로 나뉘어져 있으면 뭔가 행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NSC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쪽에 좀 타진을 했으면 좋겠다. 소방 헬기가 들어가서 이 산불을 끄는 걸 좀 협조 요청을 해보자. 바로 북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와도 좋다. 그래서 사실 분단 이후에 최초로 비무장지대에 소방청 헬기가 동원이 돼서 산불을 껐습니다. 네. 또 기억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화물선이 오다가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했어요. 네. 우리 해경이 들어가서 그걸 구조해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NSC 위기관리센터가 작동한 사례입니다. 그때 청와대의 전부 화면으로 다 이런 장면이 뜨는 상태에서 그렇죠. 전부 조율하고 경찰의 조정하는 CCTV가 오죽 많습니까? 그거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2003년에 그 폭설이 내려서 3월 달인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뭐 하루 이틀 동안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도로공사, 그다음에 교통순찰대, 또 건교부 이런 데가 제대로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작동을 안 했는데 이제 NSC 위기관리센터가 작동되면서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영남 쪽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 대응을 하니까 혼란 없이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안보는 포괄적 안보입니다. 남북관계 상황만이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을 당하는 그런 모든 상황, 태풍, 지진, 산불, 뭐 지하철 사고, 선박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최고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상황에 깜깜해서는 뭔가 이번에 세월호에서는 해경청장이 거기 이 바다를 책임져라, 구조를 책임져라라고 임명할 수 있으려면 그런 보좌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을 탓할 생각이 없다.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몇 년 전에. 왜냐? 남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최종 책임자가 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미국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어떤 재난과 안보 상황에서 최고 책임을 누구에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룰 수가 없으면 그 막중한 책임과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양질의 보조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망가뜨린 책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것을 없애죠. 폐지해버렸습니다. 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번도 더 뭐 인터뷰를 통해서 또 국회 발언을 통해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NSC를 복원해라. 내가 해봤지 않느냐. 네. 꼭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네. 강조했습니다만 마이동풍이었고 작년 말에 장성택 처형 사태 때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복원을 지시해서 반쪽만 부활했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재난 쪽은 재난 그냥 쪽은 안행부다. 안전행정부에 그런데 넘깁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안행부와 중대본이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경우에 9시 반경에 안행부 장관 안전의 최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9시 30분이면 지금 그 302명의 배 안에 갇힌 그 학생들은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네. 그 보고를 받고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그러고 어디 경찰 학교 졸업식에 갔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한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안전처를 만든다? 저는 이게 해법이 아니라고 재난 봅니다. 안전처를 만들 게 아니라 대통령을 NSC 보좌할 안에 보좌할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상임위 안에 안보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재난. NSC 상임위 안에 노무현 때는 다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재난 안보 모든 네. 거에. 큰 안보의 개념 속에 네. 재난도 들어간다. 그럼 그 당시로 돌아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전임 정부 때 한 것도 네. 잘 좋은 효율적으로 것들은 작동했다면 좋은 것은 살려서 받아들여야 써야 된다 되는데. 생각합니다.